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하지만 박금자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 소영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한 달 만에 본 딸의 얼굴이 어쩐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화장도 진했고요. 우리 소영이 많이 힘들었구나. 금자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펜션 운영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 마음이 짠했어요. 엄마, 뒤늦게 나타난 5살 배기 아린이가 금자의 다리에 와락 안겼습니다. 작은 손녀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오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우리 아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많이 컸네, 정말. 금자는 아린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금자의 시선이 주차장 쪽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에게 멈췄어요. 잘 차려입은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인상의 사위 강민철이었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철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은 금자를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공항 어딘가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다, 사위야. 소영이 혼자 펜션 꾸리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당연히 와야지. 금자가 사위에게 정겨운 미소를 보냈지만 민철은 시계를 한번 보더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죠.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요. 중요한 손님이라.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철을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투에서 어딘가 급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차 안에서 소영이는 펜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와요. 특히 중국 분들이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철 오빠가 부동산 중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네. 금자는 딸의 말에 안도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민철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서귀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펜션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제주드림 펜션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와, 정말 좋은 곳에 있네. 바다도 잘 보이고. 금자의 감탄에 소영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죠? 민철 오빠가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아준 거예요. 펜션 내부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가 사람 사는 온기가 부족해 보였어요. 마치 전시용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할머니, 나 섬여행 게임 알아. 아린이가 갑자기 금자의 손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섬여행 게임이 뭔데, 우리 아린이? 아빠가 가르쳐 준 거야.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울릉도 가고, 독도 가고, 백령도까지 가는 거야. 순서대로 해야 된대. 아린이는 신이 나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며 민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금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린아, 할머니께서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놀자. 민철이 아이를 다소 급하게 제지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괜찮다, 사위야. 아이가 좋아하는데 뭐. 금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민철은 이미 소영이에게 뭔가 이야기하느라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왕 사장님 일행이 온다고 했잖아. 준비 좀 해야겠어. 아, 맞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중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이 계셔서요. 소영이가 미안한 듯 금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피로와 함께 미묘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자는 딸에게 배정받은 첫 번째 층 끝 방에 짐을 풀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는데 사위와 딸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말로 중국인으로 보이는 일행 5명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금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슬쩍 내다봤어요. 민철이 유창한 중국어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급박해 보였어요. 중국인들도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듯 했고요. 할머니, 밥 먹어요. 아린이가 부엌으로 찾아와 금자의 치마폭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우리 아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금자는 아이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며 슬쩍 거실 쪽을 훔쳐봤어요. 민철과 중국인들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그 사이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요. 할머니, 아빠는 왜 큰 소리로 얘기해? 아린이의 순진한 질문에 금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글쎄다, 우리 아린이. 아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보다. 금자는 아이를 달래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금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중국인들은 늦은 시간까지 민철과 무언가를 논의했고 소영이는 그들에게 차와 과일을 내오느라 분주했어요. 금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깜깜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딸과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상한 분위기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금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린이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평온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철의 긴장한 표정과 소영이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아린이의 순진한 섬여행 게임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자는 아직 몰랐지만 내일부터 그녀의 조용했던 제주도 생활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어요. 새벽 5시 금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평생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건물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 때문에 눈이 번쩍 뜬 것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보니 민철이 전화를 하며 2층 끝 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있었지만 새벽 정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금자는 숨을 죽이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민철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왕 사장 쪽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벌써 30억이 넘어갔는데 말이야. 30억이라고요? 금자는 깜짝 놀라 벽에 등을 기댔어요. 펜션 운영으로 그런 큰 돈이 오갈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가족들은 모르게 해줘야 해. 특히 처어머니가 왔거든.
가족들은 모르게 하라고요? 금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였어요. 민철이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자 금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민철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금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소영이가 부엌에 나타났을 때 금자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고생하세요. 괜찮다, 소영아. 그런데 얘, 너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금자의 말에 소영이가 거울을 보며 황급히 파운데이션을 덧발랐어요. 그런가요? 요즘 손님들이 많아서 좀 피곤하긴 해요. 손님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금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소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동산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민철 오빠가 중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때 민철이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금자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그런데 사위야, 새벽에 전화 온 것 같던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나? 금자의 질문에 민철의 표정이 살짝 경직됐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중국 쪽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중국 쪽 일이 많구나. 금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민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 통화에서 들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었거든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철이 외출 준비를 하는 사이 금자는 아린이와 함께 펜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아빠 사무실이에요. 아린이가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 건물을 가리켰어요. 제주드림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기서 일하세요. 할머니, 구경 가볼까요? 그래, 우리 아린이. 가서 인사나 드리자. 금자는 아린이의 손을 잡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에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소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창문에 붙은 매물 광고들을 보니 모두 엄청나게 비싼 토지들이었어요. 몇십억 원짜리 개발 예정지들 말이죠. 이런 고액 매물들을 제주도 한 구석의 작은 중개소에서 취급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왕 사장님.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약금 입금만 확인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자는 아린이를 조용히 시키고 귀를 기울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리조트 개발 허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투자하신 분들께는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리조트 개발 허가라고요? 금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주도는 개발 제한이 워낙 까다로운 곳인데 그렇게 쉽게 허가가 날 리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들어가요. 아린이가 문을 열려고 하자 금자가 재빨리 아이를 말렸어요. 아니다, 아린아. 아빠가 일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와야겠다. 네. 그럼 언제 와요? 아빠가 일 다 끝내고 나서 말이야. 금자는 아린이를 데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서도 계속 사무실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무서워요. 무서워? 왜? 큰 소리로 전화하고 엄마한테 화내고 그리고 밤에 무서운 꿈 꿔요.
금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떤 꿈을 꾸는데 우리 아린이? 아빠가 엄마 때리는 꿈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말렸어요.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금자는 아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린이 무서운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점심시간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이가 긴 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내리며 뭔가를 가리려는 듯한 행동을 했거든요. 소영아, 점심 준비할까? 아, 네. 엄마 고마워요. 소영이가 부엌으로 향하는데 금자는 딸의 손목 부분에 뭔가 어둡게 보이는 자국을 발견했어요. 소영아, 손목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요? 어제 짐 옮기다가 문틈에 끼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소영이는 황급히 소매를 더 내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금자의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문틈에 끼어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생긴 멍자국이었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금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철의 새벽 통화, 이상한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딸의 손목에 있는 멍자국까지 모든 게 하나씩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민철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저녁에 또 손님들 오신다면서요? 소영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철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응, 중요한 분들이야. 실수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이가 움찔하는 것을 보며 금자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준비를 도우면서 금자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요즘 민철이와 사이는 어때? 네. 왜 그러세요? 글쎄, 뭔가 둘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소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요즘 민철 오빠가 너무 예민해요. 사업이 잘 안 풀리나 봐요.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네, 중국 투자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소영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 또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어제와 확연히 달랐어요. 중국인들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고 민철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금자는 부엌에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의 톤으로 보아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한 중국인이 큰 소리로 뭔가를 따지듯 말하자 민철이 당황하며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며 뭔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그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딸과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철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소영이는 아린이를 재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금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복도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수상한 행동들, 소영이의 상처, 그리고 오늘 중국인들의 위협적인 분위기까지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과 손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금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아린이의 그 순진한 섬 여행 게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그 순서들이 혹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자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반드시 뭔가 알아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었어요. 우선 아린이의 섬 여행 게임부터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린이 일어났니? 금자가 아이 방으로 들어가니 아린이가 막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아린이의 밝은 인사에 금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아린아, 어제 말한 섬 여행 게임 말이야. 할머니한테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네, 재미있어요, 할머니. 아린이는 신이 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울릉도, 세 번째는 독도, 네 번째는 백령도예요. 순서대로 가야 한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왜 순서대로 가야 하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순서를 틀리면 보물을 찾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금자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보물이 뭔데? 몰라요. 아빠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금자는 재빨리 아린이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아린이, 이 얘기는 할머니랑만 하는 비밀로 하자. 응? 네, 할머니. 아린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금자는 안도했습니다. 당분간은 민철에게 들키지 않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민철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뭔가에 신경 쓰고 있었고, 소영이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민철 씨, 오늘도 손님들 오시나요? 금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민철의 반응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니야, 사위야.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민철의 단호한 말투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소영이가 민철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민철 오빠가 요즘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민철이 뭔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철이 외출한 후 금자는 소영이와 둘만 남게 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영아, 엄마가 볼 때는 민철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혹시 사업이 많이 어려운 거야? 소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중국 투자자들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민철 오빠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요구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민철 오빠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돈 문제라고만 하고. 소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어제 멍이 들었던 손목을 만졌습니다. 소영아, 혹시 민철이가 너한테 화를 낸 적 있어? 엄마. 소영이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철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소영이의 표정에서 금자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소영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맞지?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이 힘들어서 모두들 예민한 거예요. 더 이상 추궁하면 딸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금자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민철이 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에 아린이와 함께 산책을 나간 금자는 어제 가보지 못한 부동산 사무실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기 아빠 사무실이에요. 그래, 우리 아린이. 오늘은 들어가 볼까? 하지만 사무실에 가까이 가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없나 봐요. 아린이가 실망하는 사이 금자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때 사무실 옆 골목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아, 잠깐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금자는 아린이를 안전한 곳에 세워두고 조용히 골목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이번 일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잖아. 이번 주 안에 모든 돈을 정리하고 튀어야 해. 민철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사람은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짜 개발 허가서들 말이에요. 다 태워버려야지. 증거를 남기면 안 돼. 가짜 개발 허가서라고요? 금자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럼 투자자들한테서 받은 돈은? 벌써 해외 계좌로 다 빼돌렸어. 이제 몇 개 더 처리하고 나면 끝이야.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지. 알면 말릴 테니까.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서 데리고 나갈 거야. 금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철이 소영이와 아린이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였고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와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민철의 말이 끝나기 전에 금자는 아린이에게로 뛰어갔어요.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린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네, 할머니. 근데 왜 그렇게 빨리 가요? 그냥 갑자기 소영이 엄마가 보고 싶어져서. 금자는 아린이의 손을 꼭 잡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짜 개발 허가서, 해외 계좌로 빼돌린 돈, 그리고 가족들을 속이고 도망갈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민철은 중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벌이고 있었고, 이제 그 일이 발각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펜션에 돌아와서도 금자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소영이와 아린이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민철이 추궁당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철이 돌아왔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어요. 뭔가 일이 더 꼬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떻게 됐어? 소영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철이 거칠게 대답했어요. 별로야. 왕 사장이 계속 트집을 잡고 있어.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야? 문제? 무슨 문제 말이야? 민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소영이가 움찔했어요. 아니야, 그냥
걱정되어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 민철의 시선이 금자에게로 향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응? 아린이랑 동네 구경 좀 했지. 어디 구경을 하셨는데요? 민철의 질문이 점점 추궁조로 변하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사무실 근처에서 대화를 엿들은 것을 눈치챈 걸까요? 그냥 해변가 쪽으로요. 아린이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해서. 금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민철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이 근처가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것은 경고였어요.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것들을 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기 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민철은 분명히 거대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소영이와 아린이의 안전이었어요. 아린이의 섬 여행 게임도 분명히 이 모든 일과 연관이 있을 거였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령도. 이 순서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을 거예요. 금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에라도 신고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렇게 결심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민철이 이미 자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금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민철의 경고 섞인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과 손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복도로 나선 금자는 민철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깨어서 뭔가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금자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 왕 사장님. 서류는 어젯밤에 다 정리했습니다. 민철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새벽 정적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마지막 계약금만 받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요? 금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민철이 방 안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는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했습니다. 민철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고 소영이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어요. 아빠, 오늘도 일하러 가요? 아린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철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아린아, 아빠 일하는 얘기는 하지 마. 알겠지? 아이가 무서워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금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엄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위야,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금자의 말에 민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냥 편히 쉬시면 됩니다. 괜한 간섭은 하지 마시고요. 간섭이라고요? 금자는 놀랐지만 일단 참았어요. 지금 민철과 정면 충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민철이 외출한 후 금자는 소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영아, 민철이가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지 않니? 엄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요. 소영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자 금자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소영아, 엄마, 저 좀 그만 괴롭혀 주세요. 민철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뿐이라고요. 소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금자는 딸의 눈에서 본 두려움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뭔가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에 금자는 아린이와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린아, 할머니랑 특별한 게임 하나 더 할까? 무슨 게임이에요? 탐정 게임이야. 아린이가 아는 것들을 할머니에게 알려주는 거지. 아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미있겠어요. 뭘 알려드릴까요? 아빠가 일하는 곳에 누가 자주 와? 중국 아저씨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한국 아저씨도 한 명 있어요. 한국 아저씨? 네, 이상한 아저씨예요. 아빠랑 자꾸 싸워요. 금자가 관심을 보이자 아린이가 더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그 아저씨가 어제도 와서 아빠한테 화냈어요. 돈 얘기하면서요. 돈 얘기? 네,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금자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철의 부동산 사무실 쪽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어제 봤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아리나, 우리 저기 가서 구경해 볼까? 네. 금자는 아린이의 손을 잡고 사무실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사무실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안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 책상에 앉아 있고 중국인 3명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한 명이 큰 소리로 뭔가 따지는 듯 했고 민철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민철이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금자는 확신했어요. 민철이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 아빠가 혼나고 있어요? 아린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금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응, 그런 것 같네. 우리 아린이 무서우면 집에 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저 아저씨들이 왜 아빠한테 화내는 거예요? 글쎄다. 아마 일 때문일 거야. 금자가 대답하는 사이 사무실 안 상황이 더욱 격해졌어요. 한 중국인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내렸는데 그중 한 명은 어제 아린이가 말했던 이상한 아저씨인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민철을 둘러싸고 뭔가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계속 손을 저으며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린이의 말에 금자가 망설였어요. 저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국인 한 명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금자와 아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구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하자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철도 따라 나왔는데 금자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린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서 지금은 바쁘니까 집에 가 계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세요. 민철이 큰 소리를 내자 아린이가 무서워서 금자 뒤에 숨었어요.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도 금자 모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사위야. 집에 갈게. 금자는 아린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제 가족입니다. 가족이 여기 왜 와 있어?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혹시 너가 누설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그렇게 화냈어요? 글쎄다, 우리 아린이.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드신가 봐.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금자는 아린이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린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아빠가 가르쳐준 섬 여행 게임 말이야. 그거 말고 다른 비밀도 있어? 아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있어요. 뭔데? 아빠가 가끔 밤에 컴퓨터로 이상한 일을 해요. 그리고 종이에 숫자를 많이 써요. 어떤 숫자? 큰 숫자들이요. 아빠가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다라고 혼잣말했어요. 금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들이 혹시 범죄로 얻은 돈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빠가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여행 계획? 네, 캐나다로 가는 거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캐나다라고요? 금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철이 정말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가 현관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요? 민철 오빠가 화나서 전화했는데. 미안하다, 소영아. 아린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서 잠깐 다녀왔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민철 오빠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민철에게서 협박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민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금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어요. 식사 후 민철이 금자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금자는 민철을 따라 거실 한쪽으로 갔어요.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사무실에서 뭘 보셨나요? 별거 없었는데? 그냥 사위가 일하는 모습만 봤지. 정말로 그게 다예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뭘 더 받겠어? 어머님,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금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는 제 일에 관심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민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금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금자는 잠들기 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민철의 사기 행각이 완전히 발각될 위기에 놓였고, 이제 그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소영이와 아린이의 안전이었어요. 민철이 추궁당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거든요. 금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철의 오늘 모습을 보니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금자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들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금자는 민철의 방에서 들려오는 격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협박 이후로 긴장이 풀리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왕 사장이 이미 다른 투자자들과 연락하고 다니고 있다고. 민철이 누군가와 급박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어서 방음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미 30억은 빼돌렸는데. 네,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나머지도 다 처리하겠습니다. 30억이라니. 금자는 그 엄청난 금액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민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내일 새벽에 출국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출국이라고요? 금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철이 정말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도망갈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가 끝나자 민철의 방에서 급하게 뭔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민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소영이는 그런 남편의 분위기에 눌려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 특별한 일 있어? 소영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철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응, 중요한 거래가 있어. 그리고 오늘 밤에 얘기할 게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겠어. 무슨 얘기? 나중에 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민철이 외출한 후 금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소영아, 나 아린이랑 좀 오래 나가 있을게. 점심은 밖에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 네, 엄마. 조심하세요. 소영이는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민철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아린이와 함께 집을 나섰지만 오늘은 목적지가 달랐어요. 민철의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라 제주시 시내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요? 아린아,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너도 도와줄 수 있겠지? 네. 뭘 도와드릴까요? 제주시청에 도착한 금자는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동산 개발 허가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서귀포 쪽 리조트 개발 허가 현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느 지역 말씀이신가요? 금자는 민철의 사무실 근처 지역을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지역에는 현재 개발 허가가 전혀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혹시 어디서 개발 허가가 났다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금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철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개발 허가서는 완전히 가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가짜 허가서로 투자 유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시청을 나온 금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민철의 범죄가 확실해졌지만 그것은 동시에 딸과 손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아리나, 할머니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 너는 할머니 말 잘 들을 수 있지? 네. 금자는 아린이와 함께 민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민철이 부재 중일 때 사무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금자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아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린아, 문 앞에서 누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어. 누가 오면 바로 할머니한테 말해줘. 네, 할머니. 아린이를 보초로 세운 금자는 사무실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창문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제보다 더 어수선했어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곳곳에 중국어로 된 계약서들이 보였습니다. 금자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대부분 중국어였지만 한국어로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은행 계좌 명세서였어요. 제주드림 투자 계좌 잔액 350억 원. 350억이라고요? 금자는 그 엄청난 금액을 보고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민철이 이렇게 큰 규모의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니.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외 송금 내역이라고 적힌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캐나다의 여러 은행으로 돈을 보낸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령도. 서류를 보던 금자가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해외 송금에 사용된 계좌들의 이름이 모두 섬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정확히 아린이가 말한 섬 여행 게임의 순서와 일치했어요. 민철이 아린이에게 가르친 그 놀이는 범죄 자금을 숨긴 해외 계좌들의 순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계좌에서 시작해서 울릉도, 독도, 백령도 순서로 돈을 이동시키며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 누가 와요? 아린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금자가 창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민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무실로 오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린이의 손을 잡고 사무실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거든요. 할머니, 뭘 찾았어요? 아린아,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 너 덕분이야. 저 덕분이에요? 응, 내가 가르쳐준 섬여행 게임이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 아린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가 기뻐하니까 함께 웃었어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철은 가짜 개발 허가서로 중국인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편취했고 그 돈을 아린이가 암송하는 섬 이름 순서대로 해외 계좌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발각되기 전에 가족을 데리고 캐나다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철이 5살짜리 아린이를 자신의 범죄에 무의식적으로 연루시켰다는 사실이었어요. 순수한 아이의 기억을 범죄 은닉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요? 민철 오빠가 화나서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미안하다, 소영아.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금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제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소영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민철이에 대한 얘기야. 소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달라. 엄마가 확실한 증거를 봤거든. 금자는 딸에게 오늘 확인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짜 개발 허가서, 해외 계좌, 그리고 아린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던 소영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아린이가 무의식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민철 오빠가 응, 소영아.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린이는? 그래서 엄마가 나서야 하는 거야. 이대로 두면 너희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일찍 왔네? 소영이가 다급히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지만 민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죠? 민철이 바로 금자에게 물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내 구경 좀 했지. 시내 구경이요? 정말로? 그럼 뭘 했겠어? 민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머님, 제 사무실에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금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들킨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왜 갔겠어? 글쎄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네요. 민철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님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금자가 사무실에서 흘리고 온 손수건이었어요. 완전히 증거를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뭘 보셨는지, 뭘 아시는지. 금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 봤다. 다 봤어. 뭘 보셨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 봤다는 얘기야.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침내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짜 개발 허가서, 해외 계좌, 그리고 우리 아린이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한 것까지 다 안다고. 소영이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라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이셨군요. 제가 너무 방심했나 봅니다. 민철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모든 걸 자백하고. 자백이요? 지금 상황에서 자백을 하라고요? 민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지금 투자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백하면 전 감옥에 가고 안 하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려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죠. 오늘 밤 모든 걸 정리하고 내일 새벽 출국하는 거예요. 민철이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짐 챙겨. 우리 내일 새벽에 캐나다로 떠난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짐만 챙겨. 그때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그렇게 도망가게 둘 수는 없어.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겠어. 민철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잡히면 어머님도 소영이도 아린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어쩌실 건가요? 금자는 민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직접 끝내겠어. 그 순간 금자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금자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은 그녀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한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야. 이건 정의야. 정의라고요? 하. 민철이 비웃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의.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럼 어머님은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중요해요. 민철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소영이와 아린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가난과 무시뿐이잖아요.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소영이와 결혼할 때 장인어른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때 맹세했어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금자는 민철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 옛날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요? 그 중국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들도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고 제주도에 온 거예요. 서로 이용하는 관계였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 민철이 금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세요. 제가 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져요. 그 중국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민철 오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민철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린이까지 이용해서요? 우리 딸을 그런 더러운 일에 연루시켜서요? 그건 아이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기억하기 쉽게요? 범죄 자금 계좌 순서를 5살짜리 아이 머릿속에 새겨 넣은 거잖아요. 소영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동안 억압되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요? 아빠한테 혼날까봐 그 놀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그만해요. 정말 이제 그만하라고요. 소영이가 아린이를 끌어안으며 민철에게서 멀어졌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다툼이 무서운지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민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왕 사장. 전화를 받은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왕 사장님. 네. 뭐라고요? 잠시 후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언제요? 금자와 소영이가 민철을 바라봤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철이 허탈하게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무슨 일이야?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투자자들이 벌써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민철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왕 사장이 그러는데 이미 내 계좌 추적이 시작됐다고. 시간이 얼마 없어. 금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거든요. 민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이대로 잡힐 수는 없어. 계획을 앞당겨야 해. 뭘 앞당긴다는 거야? 출국이야.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해. 민철이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짐 챙겨. 여권도 준비하고. 나는 안 가요. 소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저는 안 간다고요. 아린이도 데려가지 못해요.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고. 그래서 더욱 안 가는 거예요. 아린이를 그런 도망자의 딸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철 오빠, 이제 그만해요. 정말 이제 그만하라고요.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에 없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린이와 함께 여기 남아서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할 수 있는 배상도 하면서요. 민철이 당황하며 소영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잡히면 너희들도. 그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에요. 금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영이 말이 맞아.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민철이 금자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아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섬 여행 게임이 나쁜 거였어요? 모두가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린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린아, 아빠가 나쁜 일 했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와요? 민철이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영이가 아린이를 더 꽉 안았어요. 아린아,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가 지켜줄게. 민철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좋아요. 혼자서라도 나갈 거예요. 민철아. 금자가 그를 불렀지만 민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무슨 뜻이야? 제가 잡히면 어머님들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님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민철의 마지막 협박에 금자는 몸서리쳤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지. 옳은 일이라. 민철이 비웃으며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민철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이가 아린이를 달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금자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거야.
하지만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 그게 맞는 일이니까. 금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금자가 딸과 손녀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네, 엄마. 우리 함께해요. 그날 밤 금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 금자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어요.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편 어디선가 민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금자는 불안했어요. 그가 체포되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금자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펜션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소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이 온 것 같다. 어제 신고한 게 접수됐나 보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금자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제주서 부경찰서 형사과 박정호 경위입니다. 어제 저희에게 투자 사기 신고를 해주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며칠 전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거든요. 박경희가 펜션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피의자 강민철 씨는 어디 계신가요? 어젯밤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선 어머님의 진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금자는 지난 며칠간 확인한 모든 것들을 박경희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짜 개발 허가서, 해외 계좌, 그리고 아린이를 통한 자금 세탁 방법까지 빠뜨리는 것 없이 말이에요. 아린이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부분이 특히 충격적이네요. 박경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수집하신 정보가 저희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강민철 씨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이 가는 곳이 있나요? 글쎄요. 공항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때 소영이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사무실로 갔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시겠어요? 박경희가 부하 형사들에게 손짓하자 몇 명이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펜션에 남아서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사무실로 간 형사들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어요. 팀장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서류들이 다 소각된 것 같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증거인멸을 한 것 같네요. 공항 쪽으로 연락해서 출국 금지 조치 내리고 항만 쪽도 확인해 보세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철이 정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박경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박정우입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경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강민철이 제주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김포행 항공편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공항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체포하러 가야죠. 어머님도 함께 가시겠어요?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금자는 망설였어요. 사위를 체포하는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엄마 가세요.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끝까지 보세요. 그래야 정말로 끝나는 거니까.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항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출국 게이트 근처에서 민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철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박경희가 가리키자 경찰들이 조용히 민철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철 씨. 박경희가 민철을 부르자 민철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철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하시는군요. 민철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다고요? 민철이 비웃으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잡히면 정말로 끝나는 줄 아세요? 무슨 뜻이야? 저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고요. 민철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조직에서는 입막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어머님도 소영이도 아린이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것은 마지막 협박이자 절규였어요. 하지만 금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지. 그게 우리 손녀를 지키는 길이야. 옳은 일이라고요? 하. 민철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생각하는 옳은 일이 뭔지 끝까지 보시죠. 그때 박경희가 다가가며 수갑을 꺼냈어요. 강민철 씨, 투자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필요 없어요. 민철이 박경희를 막으며 말했어요. 자백할게요. 다 자백할 테니까 가족들은 보호해 주세요. 자백하시겠다고요? 네, 모든 걸 말할게요. 투자자들을 속인 것도, 가짜 서류를 만든 것도,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것도 다 제가 한 일이에요. 민철이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두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민철아, 어머님 소영이를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린이한테는 아빠가 나쁜 일을 했지만 아린이를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그의 눈에서 진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민철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도 느껴졌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박경희가 금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철의 자백으로 다른 공범들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공범들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대규모 사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수사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안전한 건가요? 걱정 마세요. 강민철이 자백한 이상 가족분들이 공범으로 의심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펜션으로 돌아오니 소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체포됐어. 그리고 모든 걸 자백하겠다고 했어. 소영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도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로 끝났어. 금자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오후 뉴스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민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텔레비전에 나와요? 금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리나, 아빠가 잘못된 일을 해서 경찰 아저씨들이 데려가신 거야. 그럼 아빠 언제 와요? 한동안은 못 와. 아빠가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 아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가 아린이를 지켜줄 테니까. 그날 저녁 피해자 중 한 명이 펜션을 찾아왔어요. 중국인 왕 사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민철이 모든 걸 속였어요.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배상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펜션이라도 팔아서요. 왕 사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펜션 팔지 마세요. 대신 저희가 투자해서 제대로 된 민박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진짜 관광객들을 위한 깨끗한 민박 말이에요. 정직하게 운영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어요. 거짓 없는 정직한 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그날 밤 금자는 딸과 손녀와 함께 소파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힘들겠지만 정직하게 살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거야. 저도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어요. 아린이가 금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섬 여행 게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우리 아린이. 이제는 진짜 재미있는 게임만 하자. 그렇게 길고 긴 악몽 같은 일주일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금자는 창밖의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모든 거짓이 거친 지금,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제주도의 여름 아침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진 풍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주 꿈빛 민박이라는 새 간판을 단 건물 안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님들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아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이제 6살이 된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에서 불안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래, 우리 아린이. 할머니가 지금 계란찜마저 하고 갈게. 금자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녀의 얼굴에도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진실을 찾느라 밤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영이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1년 사이 소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다, 소영아. 너는 프런트에서 손님들 체크아웃 도와드려라. 네, 알겠어요. 소영이가 나가고 나자
금자는 잠시 주방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마당에서는 오늘 체크아웃할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지난 1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동안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금자와 소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 사장을 비롯한 몇몇 피해자들의 도움으로 민박을 새롭게 단장했고 정직하고 성실한 운영으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어요. 할머니, 체크아웃 다 끝났어요. 소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알려왔어요. 수고했다, 소영아. 오늘 오후에 새 손님들 오지? 네, 서울에서 오시는 가족이에요. 아이 둘 데리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손님을 맞는다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이 되었어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이 진실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차려진 식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 편지 왔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민철이가 보낸 거야? 네, 2달 만에 온 거예요. 금자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1년 동안 민철은 몇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변명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점차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말들로 변해갔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소영이, 아린이에게 그동안 제가 보낸 편지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지는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씁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는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글을 모르던 분들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1년 전에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소영아, 미안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구나. 아린이야, 아빠가 너에게 나쁜 걸 가르쳤지만 너는 할머니와 엄마 곁에서 바르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아빠는 이곳에서 반성하면서 언젠가 너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출소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강민철 올림. 편지를 다 읽은 금자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민철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 편지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편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빠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썼어. 그리고 아린이를 많이 사랑한다고도 했고. 정말요? 그럼 아빠 이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금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리나, 사람은 나쁜 일을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빠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글쎄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린이가 훨씬 큰 어른이 되었을 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네. 오후에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온 박씨 가족이었는데 부모와 초등학생 남매가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꿈빛 민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영이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예전에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잘 보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근처에 가볼 만한 곳들도 안내해 드릴게요. 손님들이 짐을 푸는 동안 금자는 마당에서 아린이와 함께 채소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토마토 언제 빨갛게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우리 아린이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야. 그때 민박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운 손님 아이들이 아린이와 금세 친해져서 함께 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박씨 아버지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요즘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곳이 흔하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게 신조거든요. 소영이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후기들을 봤는데 모두들 여기 오시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저희도 손님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식사 후 손님들이 산책을 나간 사이 세 사람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힘들지 않아? 예전보다 훨씬 바쁘게 사는데. 바쁘긴 하지만 뿌듯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금자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이를 재우면서 금자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린이야, 지금 행복해? 네.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래, 우리 아린이. 할머니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아린이가 잠든 후 금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1년을 돌아봤어요.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소영이가 차 한 잔을 들고 와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그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하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올바른 길을 택해 주셨잖아요. 소영아, 엄마가 그때 한 일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그리고 우리 아린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정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진실을 찾느라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거짓이 거치고 진실만이 남은 지금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가족이 체크아웃을 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잘 쉬고 갑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셔드릴게요. 네, 꼭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 드릴게요. 손님들이 떠난 후 세 사람은 함께 마당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아린이는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고 금자와 소영이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네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예전에는 그걸 몰랐지. 맞아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아린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사진을 왜 찍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걸 기억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두 어른이 웃었어요. 정말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자와 소영이 그리고 아린이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뒤로하고 진실과 정직함으로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 바다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마음도 그만큼 맑고 투명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자는 확신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진실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말이에요.